근데 저 음, 혼자예요? 일단 녹화하면서 하고 애들은 어쨌든 영상으로 들어야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음, 학교에서 체윤이네 강장 나갔나? 모르지? 네, 잘 몰라? 그러면 이생규 장교는 나갔어? 제가 최근에 학교를 못 나가갖고, 그래? 네, 이생규 장교 먼저 해볼까? 소설인데, 내용적으로는 본문은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용을 얘기해주면, 음, 줄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이었고요. 그걸 현대어로 해석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고, 전기 소설이라고 할 때 전기는 비현실적 사건을 다룬 소설을 전기. 이때 기는 기이한 이런 뜻이야. 명훈 소설은 죽은 이와 결혼하는 이야기. 이 명자가 저승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 비극적으로 결말이 끝납니다. 자,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이 이 작품의 주제고요. 한문 문어체로 사물을 미화시켜 뭐 표현했다. 한문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간에 시가 삽입됨으로써 그걸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 시각에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앞에 벌어질 일을 암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 기현 씨 제일 신비로운 내용을 다뤘다. 자, 어렵게 성취한 제목 자체가 뭐냐면 여기 나오지? 이생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생의 이는 성씨고 생은 서생의 줄임말. 이씨성을 가진 서생, 글 공부하는 서생이 담장, 자, 규는 엿보다, 장은 담장, 안을 엿보게 됨으로써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야기로 크게 나뉘는데 홍건적의 난, 음,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에 난리가 난 것으로 사건이 크게 바뀌는데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기 전인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이생과 채랑이 우연히 만나고 이별했다가 결혼하게 되는 이생과 채랑이 둘이 눈이 맞아서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가 서로 사랑을 해서 인연을 맺지만 이생의 집안에서 이생을 굴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멀리 떠나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 채랑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채랑의 부모가 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생과의 인연이 있었다는 걸 이 여자 쪽에 부모가 움직임으로써 이생의 부모에게 얘기를 해서 둘을 결혼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해. 그랬다가 이 둘의 사랑은 유교적 규율을 벗어난 자유연애. 당시의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의 어른끼리의 협락으로 인해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그걸 통한 인연을 맺은 결연 사건이죠. 자, 후반부는 홍건적의 난으로 채랑이 죽습니다. 죽은 아내와 재회하고 함께 지내다 결국엔 마지막으로 영원히 헤어지는 비현실적인
아까는 현실 세계 이야기였다면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죽은 이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나타나서 그와 함께 지낸다라는 것은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보죠. 어렵게 성취한 이생과 채랑의 사랑은 흥건적의 난으로 채랑이 죽게 됨으로써 깨지게 된다. 이 작품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안 나타나고요. 뭐와 뭐의 갈등이냐? 인물과 세계, 현실의 갈등. 이때 세계라면 첫 번째 뭐? 어떤 유교 사회의 당대 지배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자유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유교 사회랑 부딪히고. 자, 외세, 홍건적, 난이라고 하는 외적의 침입. 자, 최랑이 죽고 나서 이생이 최랑의 옛집을 찾아온 이미 죽었던 최랑이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서 두 사람을 제외하게 되는데 이는 죽었던 최랑이 다시 이승으로 와서 이생과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이 이승 사람과 저승의 영혼이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점. 명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간절한 사랑.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그랬던 점을 전개성에 두드러진다. 뭐 어휘풀이 쭉 나오는데 어려운 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명분은 명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환신. 이때 환신은 일종의 환생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설이 여기에는 학교 여기에 실린 이생규정의 장면은 전반부가 없이 후반부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춘녀 이때 홍건정의 침입으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의 횡포 둘의 사랑이 깨지게 되는 최랑의 죽음으로써 도망쳤다가 최랑의 집으로 다시 오는 새들만 지적였어. 이런 풍경에 대한 묘사, 폐허가 된 모습을 묘사한 것은 여기 내적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정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홍건적으로부터 자결을 선택했고 스스로 죽음을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정조를 지키기 위해 같은 말인데 이때 정조는 당시 강요되던 유교적인 사회 가치관이기도 했죠. 저승으로 돌아갈 운명은 결국 돌아가야 돼서 이생의 사람을 어지럽게 할 수 없다고 마지막에 둘이 같이 잘 지내다가 여자가 결국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옛날 고전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그 죽은 아내가 부모의 시신을 잘 거두어줬던 걸 고맙게 여겨준 겁니다. 소설 안 읽어서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건 뭐? 이생이 미쳐 쳐들어왔을 때 채랑을 돌보지 못하고 혼자만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던 었기 때문에 아내 혼자 죽고 만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내는 지내지고 함께 환신으로서 이생과 다시 만나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이승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하고 결국 저승으로 가는 길은 영원히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한 다음에 이생에게
작별을 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생은 채랑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시신을 잘 걷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생도 따라서 얼마 죽고 말아. 응.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라 죽고. 자, 이생의 채랑에 대한 이생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시의 역할을 보시면 자, 채랑이 마지막으로 이별을 구하면서 노래한 한 시. 부분 한문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자, 운문은 시를 운문이라고 해요. 채랑의 감정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주제를 그리고 분위기를 잘 드러내준다. 그 정도. 자, 다시 또 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작중 인물의 심리 그리고 작품을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이끄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어, 현실적인 장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장애. 근데 그걸 극복하고 결혼하죠. 채랑의 죽음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이별은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소설은 끝납니다. 자, 이 작품엔 전개에서 주인공들의 만남과 실현 및 이별이 거듭되는 복합 구성을 보인다. 자, 세 번의 실현은 부모님의 반대, 황건적의 난으로 인한 차량의 죽음, 삶과 죽음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 명부는 저승이란 뜻이에요. 이 중에 부모님의 반대는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이 해결되지만 채랑의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작가입니다. 김시습. 비현실적인 명혼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져와서 둘의 사랑을 이어주게 만들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별을 하고 말죠. 자, 엄격한 유교 질서 안에서 남녀가 자유로이 사랑을 맺고 마침내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최랑의 죽음으로 인해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음, 만복사 저프기는 또 다른 이 작가가 쓴 소설인데 여기 이 또 다른 요 만복사 저프기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죽은 이와의 어떤 인연을 다룬 작품입니다. 됐고, 됐고, 됐어. 여기는 뭐 굳이 그닥 신경 안 써도 돼. 엑셀 칠까? 몰라도 되고. 여기 보면 제자가인이라는 건 뛰어난 남녀 인물을 보통 제자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여기도 몰라도 돼요. 꼭 문제 풀 때 한번 읽어봐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소설 만약에 읽고 푸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본문을 해달라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본문 한번 읽어줄게. 쉽게 쓰여진 시 한번 봅시다. 위생규정전 쉽게 쓰여진 시. 이게
작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전체 몇 원으로 되어 있냐면 1연, 2연, 연자는 빼자.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0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연과 8연이 내용이 똑같아.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를 깔아놓은 방입니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가 있지만 1연은 어떻게 되냐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여기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시간대 밤이라는 시간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속살거려는 속삭인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래서 일본에 지내고 있는 화자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혼자 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비라는 건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 일연의 내용은 자기의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랬다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지를 반성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현실을 재인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고3이 됐다 칩시다. 고3 대학 가야 하는데 무기력하게 이렇게 이제 고3 대학 가야 하는데 정도로 인식하는 정도였다면 그래서 무기력하게 공부 안 하고 지내는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다가 아 대학 가야지 고3인데 하고 자기 자신을 다짐하는 현실에 대한 재인식. 그래서 뒤에 내용이 확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자기를 반성함으로써 지금의 무기력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마음가짐을 갖는 내용 봅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 천명은 하늘이 내려준 사명. 여기선 천직 정도로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곧 죽어도 시인밖에 못해. 근데 왜 이게 슬픈이냐? 시를 하필 받은 천직이 시인이어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를 쓰는 것밖에 없는데 시를 써봤자 일제강점기가 해소가 되냐 독립운동이 되냐 현실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이지. 큰 힘을 발휘할 시인이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현실에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 시 내용은 결국 당연히 뭐겠어요? 나의 생활을 솔직하게 적는 거죠. 봅시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부모님이 보내주셨겠네. 보내주신 학교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해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늙은 교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을 듣는다라는 인식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왜 다 잃어버리고 상실감, 애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롭게 침잠 가라앉는 거죠. 자, 무기력하게 가라앉는
하강적인 이미지로 자신의 모습을 얘기했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지금 나의 요즘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이죠. 시가 이렇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때 살기 어렵다는 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정도로 이해하시면, 나는 근데 어떻게 쓰고 있어? 시의 내용이 이렇게 너무 손쉽게 쓰여지고, 이 손쉽게 쓰여졌다는 건 뭐예요? 지금의 내 현재의 생활이 너무나 치열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지. 자, 요 부분을, 자,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뭐의 결과입니까? 자아성찰로 인한 부끄러움이에요. 무기력하게 대충대충 살고 있는 듯한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식하죠. 이러면 안 되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면 어둠, 밤비, 어둠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 굳이 따지면 광복, 이상적 세계. 자, 등불은 뭐예요? 어둠을 버틸 수 있는 저항 수단 정도가 되겠죠. 이것도 밝음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기다리는 최후의 나. 최후의 나는 내 안에 정답을 알고 있는 나. 자,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해야 돼, 게임해야 돼. 고민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내 안에 공부해야 된다라는 답을 알고 있는 내가 있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알고 있는 나를 우리는 내면적, 본질적, 도덕적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게임하고 싶은 나도 있죠. 그걸 우리는 현실적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답을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행동하지 않기도 하는 현실적 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여기에. 여기까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둘이 일치하는 거죠.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거. 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캄캄한 어둠이지만 언젠간 아침이 올 거라는 거. 이때 최후의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확신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아가 분열돼 있다가 갈등 상태에 있다가 둘이 화해하는 겁니다. 악수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 번 더. 이때 나랑 이때 나는 누구냐? 학교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다르니까 잘 알아도 돼. 일단 저는 최후의 나가 현재 찌질한 나에게 악수를 건넨다. 그래서 앞에 거를 내면적 자, 뒤에 거를 현실적 자, 찌질하게 울고 있는, 아니, 무기력하게 있는 나. 그래서 마지막 긍정적으로 끝납니다. 내용이. 여기 뭐 설명 나와 있고요. 시어에 대한 설명. 자,
자,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밤비가 내리고 어두운 시대에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반성이 담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실적 자아와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이상적 자아, 자,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자, 여기 보면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 설명했던 것들이고요. 태도가 변화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 굳이 몰라도 돼. 부끄러움은 자아성찰의 결과입니다. 이건 뺄까? 문제는 지금 다음에 주도록 하죠. 내용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하죠. 오, 이거 기절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자, 요거 갑시다, 요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라는 되게 단지 긴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음, 여기 질문과 스스로 던지는 질문과 마지막 그에 대한 대답. 대답은 여기에서 첫 번째, 걱정의 의미를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의지. 어떤, 음, 그래서 여기 걱정이라는 부분은 빼앗기고 말겠네라는 어떤 체념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이거 봐라. 이거 빼앗기겠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빼앗아 가겠네, 이거.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자, 확인해 보면 여기는 나중에 해보고 이 작품이 상당히 긴데 지금은 남의 땅이라는 건 빼앗긴 이때 들은 국토. 일제강점의 현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조국. 빼앗긴 상태고 봄은 오나 봄이 오는데 봄이 온다 해도 봄조차 빼앗기겠구나 라는 절망적인 인식 혹은 이것마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작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어느 부잣집 이 작품의 내용을 읽기 전에 부잣집 도련님이 자제가 자, 몰락한 부잣집 자제 요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몰락해서 어디론가 쫓겨났던 이 사람이 다시 고향 땅을 찾아간 거야. 갔더니 과거에 다 우리 집 거였던 논밭과 주변의 풍경들을 다 돌아다니는데 처음에 딱 도달했을 땐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집 거였을 때랑 똑같은 모습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마치 뺏기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거였던 과거에 누렸던 기분을 만끽하면서 즐기다가 아차차 아니지 내가 미쳤나 보다
뭐야?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아, 나 귀신 씌었나 보다. 잠깐 동안. 이런 게 정신을 차리고, 아, 이제 뺏길 거 더 뺏기겠네. 라고 탄식하는 작품입니다. 볼게요. 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현재형 시대입니다. 상당히 시각적이죠? 가르마 같은 지규법. 지금 상황이 제시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 거였던 장소에 와서 거기를 거니는 모습입니다. 근데 꿈속을 가득 걸어요. 그런데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하늘과 들을 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의인화가 되고 얘네들이 청자죠. 내가 말을 건네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입술을 다물고 있어. 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통의 단절. 왜?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빼앗긴 상황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드러내다가 제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아까 부잣집 도련님이 이거 뺏기기 전에 내 거였을 때 느꼈던 그 만족감을 그대로 드러내요.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청각적 한자도 섰지 말라 옷자락을 흔들고 바람은 재촉하고 계속 걸으라고 종달새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른 뒤에서 반갑다 웃네 의인버스였습니다. 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이것도 의인화 됐어. 너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렸던 비로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다 지금 어때요? 친숙한 애들입니다. 내 거 같아. 뺏기지 않았을 때 내 거. 혼자라도 바쁘게나 가보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청각적이죠. 저 혼자 어깨춤만 추고하네. 여기도 의인법 쓰였습니다. 계속.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고채도 인생 너무 까불거리면서 반가워하지 말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 머리에 김을 매던 밭일하던 그 들판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보고 싶다.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아프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 주세요. 자, 여기까지 계속 뭐야? 여기까지가 음, 완전히 몰입해서 봄 경치에 몰입해서 즐김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거였으니까. 네, 지금도 내 거라고 착각하고 푹 빠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 같이. 강가에 나온 아이는 현실 파악 못하는 철없는 액처럼 쉴 줄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달리는 내 영혼아 달리는 뭐에 빠져서 주변 풍경에 확 빠져가지고 몰입해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아직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갔느냐 우습구나 답을 하려구나. 자, 우습구나는 자조적
스스로를 조롱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웃음입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봄의 어떤 냄새니까.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이. 왜 웃어? 기쁘잖아. 아름다워서. 서러움은 왜? 내게 아니잖아. 아름다운 들판의 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고, 웃거나 울거나 복잡한 심경이죠.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때 다리를 절면은 신체적 불구라기보다 아니라 어떤 정신적 불구 상태를 얘기한다. 봄신령, 귀신 정도로 해석해보면 귀신이 씌었었나 보다. 아마도. 그러면서 마지막 대답하는 부분. 이 작품에 자 이게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은요. 어, 이렇게 얘기할까? 푸른 웃음 같은 경우는 특히 청각의 시각화 정도로 이해도 되고요.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향토적 소재, 영탄적 어조, 격정적인 호흡. 격정은 격렬한 감정이에요. 시상의 흐름이 전후방의 대칭 구조, 이건 됐고. 점층적인 행구성. 점층적인 행구성 뭐냐면 첫 번째 줄은 짧고 두 번째 줄은 길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은 더 길고, 좀 짧고 길고 더 길고, 짧고 길고 더 길고. 이게 점층적인 행구성이란 뜻이에요. 의인법과 직유법이 두드러지고, 슈어의 문제풀이, 빼앗긴 들, 조국의 현실, 일제강점, 봄, 소생의 희망, 조국의 광복,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건 됐고, 뭐 환상적인 분위기, 몽환은 환상적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뭐 이렇게 말들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혼자라도 바쁘게나 가보자. 뭐 맨드라미 둘 맞고 별거 없어요. 여기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푸른 웃음, 푸른 울음. 국토에서 느끼는 환희와 비애의 교차. 환희는 웃음, 비애는 울음. 울음이 아니라 설움인데. 어쨌든 그거나. 자, 국토의 상실과 세봄의 도래에 대한 애증의 감정. 뭐 이런 것들. 다리를 절면은 불안정한 정서. 국권 상실에 대한 재인식.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는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야.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이 작품 이렇게 구성하고 있대요. 1년과 11년은 질문과 대답, 대칭. 2, 4면과 9, 10연은 이렇게 대칭. 그 정도 봐주면 되겠고. 2, 3면에서는 봄의 들판으로 나선 까닭을 묻고, 9, 10연에서는 절망감에 빠지고 정서적인 이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연에서는 1연에서 얘기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무리했죠. 고통스러운 현실인시, 몽상, 환상인 듯한 상태, 아름다운
발견과 애정, 그리고 일하고 싶은 충동, 뭐 이거 다 같은 말. 현실을 재인식하고 절망으로. 여기는 절망감이잖아,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절망으로. 걱정, 절망. 하지만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주는가 중요하겠다.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 보시면 공감각적 심상의 푸른 웃음, 추상의 구체화인 푸른 설움,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감정 상태. 자, 빼앗긴 들은 국권 상실의 현재 상황. 봄은 우리가 기다리는 상황, 화자가. 여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지, 봐봐. 봄을 기다리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봄이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일 수도 있고, 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어. 녹화한 거 올릴게. 수현이 들어왔었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수현 언제 들어왔어? 아까요. 알았어, 고생했어. 네. 예준이한테 얘기 못했었네. 알았어. 네. 음.